예, 섹션 10.4의 판정 경계와 합집합 상한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 예제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10.6 예제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세 개의 심볼이 있고 셋 중에 하나의 심볼을 보내는 그러한 모듈레이션이 있을 때 그때 디시전 바운더리, 즉 판정 경계를 그리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판정 경계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판정 경계를 그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 그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왜냐면 이제 이건 전체적인 에버리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심볼을 보내던 간에, 그리고 이제 그걸 구하려면은 먼저 어떤 특정한 심볼을 보냈다라고 가정하고 구하는 거죠. 가정하고 구하고 에버리징인데 지금은 equally like transmission, 즉 m개의 심볼을 똑같은 확률로 보낼 때 이제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것은 그러니까 0이라는 심볼을 보냈을 때 error probability, 심볼 error probability는 이제 이렇게 이 함수를 이런 함수를 이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함수 자체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는데 이제 리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이렇게 꺾여서 생겨서 이거를 적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떤 확률의 이게 합으로 표시가 되는데 equally like transmission의 경우에 그런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테크닉이 뭐냐면 뭐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1을 보냈을 때의 오류 확률은 뭐냐면 이 S1을 보냈을 때 그 에러가 날 확률은 received 벡터, 즉 R 벡터가 이 바깥에 떨어질 확률이죠. 그죠? 바깥에 떨어질 확률은 마찬가지로 1을 보냈을 때 그 received 벡터의 PDF, 그죠? 컨디셔널 PDF를 여기서 이렇게 적분한 값인데 근데 이게 리전 자체가 또 이렇게 꺾여 있고 해가지고 이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심볼 2를 보낼 때의 그 에러 확률,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이 함수를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심볼 2를 보냈을 때 received 벡터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되겠죠.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것을 이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함수 자체는 뭐 굉장히 나이스하게 생겼습니다만 가우시안이죠. 그러니까 2D 가우시안인데 그리고 뭐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그러니까 지수 함수니까 당연히 뭐 적분하고는 뭐 굉장히 잘 맞죠. 그래서 쉽게 적분이 되는데 문제는 리전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정 경계면이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값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테크닉이 뭐냐면 pairwise error probability라고 해가지고 심볼이 3개가 있더라도 이 3개를 생각하지 않아요. 심볼이 지금 셋 중에 하나를 보내는 그런 모듈레이션 스킴인데 3개 생각하지 않고 2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개만 생각하니까 이제 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쌍이라고 해서 이제 pairwise error probability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낼 때 S1이라는 걸 보낼 때 S2라는 어떤 다른 심볼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판정 경계면이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심볼 2를 보낼 때를 가정했군요. 그러니까 S2를 보낼 때 이제 S1으로 판정될 확률은 여기에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안에 떨어지면 S1이라고 판정할 거고. 물론 이제 심볼이 2개밖에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뭐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심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심볼 지금 제로고, 그렇죠? 여기가 심볼 뭐 2라고 하면 이 심볼 2를 보낼 때 심볼 제로를 보낼 확률은 이쪽으로 떨어질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Q 펑션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테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죠. 그러니까 꼬리 함수 이게 돼가지고 Q 펑션으로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는 지금 보면은 그 심볼 간의 거리죠. S0부터 S2까지의 거리. 이것도 뭐 똑같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 2개를 구하면은 결국은 심볼 2를 보낼 때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결국은 좀 전 에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까지 다 색칠된 거였는데 사실은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하고 하면은 색은 다 칠해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V자 영역이 오버랩이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등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류 확률은 이 좀 전에 A 확률과 B 확률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어떤 컨디셔널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합집합 상한을 이용해서 유니언 바운드라고 하죠. 그래서 유니언 바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S2를 보낼 때 에러 확률은 이 영역에 떨어지거나 이 영역에 떨어질 확률이죠. 그렇죠? received 벡터가 여기 떨어지거나 여기 떨어질 확률이니까 그것을 그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기 어려울 때 각각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그걸 더하면은 그것은 원래 구하고자 하는 합집합의 확률의 어퍼 바운드가 되죠. 상한이 된다는 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 기법의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살펴볼 그러니까 변조 기법은 BPSK입니다. Binary Phase Shift Keying이고요. 보시면은 어떻게 디모듈레이션 하는지 그리고 그때의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뭐 리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BPSK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0을 보낼 때는 뭐 마이너스 A 코사인 2파 FCT를 보내고 1을 보낼 때는 A 곱하기 코사인 2파 FCT를 보낸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시그널 스페이스는 뭐가 되냐면 이것과 이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니까 이제 시그널 스페이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그널 스페이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제 금방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함수의 몇 배만 하면은 시그널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교하는지는 체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규인지 아닌지는 체크하면 되는데 노멀인지 아닌지는 크기가 1이면 되죠. 근데 이게 적분해가지고 tb 동안 적분하면 이게 정확히 1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바로 보이죠. 코사인 제곱하면은 평균값이 2분의 1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앞에서 2가 튀어나오고 약분되고 제곱하면 tb 나오는데 적분을 tb 구간 동안 하게 되면은 1이 되죠. 네, 그래서 이 phi of t라는 것의 그 에너지가 1이 된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적분하면 1이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적분 구간은 0부터 t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PSK 수신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 R of t가 들어오면 웨이브폼이 들어오면 phi of t를 우리가 곱해서 지금 phi of t는 베이시스죠. 오소노멀 베이시스 phi of t를 구해서 그걸 적분을 하면은 어떤 received vector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베이시스가 원 디멘션 그러니까 이 시그널 스페이스의 그 디멘션이 1이니까 지금 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리시브 벡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판정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옵티멀 구조인데요. 이렇게 이게 옵티멀 구조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는 거냐면 사실은 채널이 AWGN, 즉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이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뭐 이번 코스 내내 그 채널은 우리가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을 하게 되면 그게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미니마이즈 하게 됩니다. 지금 경우에 그 바이너리니까요. 심볼이나 비트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볼이라고 해도 좋고 비트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 또는 뭐 비트 에러 레이트이던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수식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왼쪽 걸 보냈을 때 뭐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그 가우시안에서 그 테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Q 펑션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D 민의 나누기 EN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BR이 Q 펑션의 루트에 2EB over N0이 된다라는 거죠. N0이라는 건 지금 AWGN 즉 그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의 Power Spectral Density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2분의 N0가 되고요. 그 다음에 EB는 Average Bit Energy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데라 레이스를 줄이려면 뭐 노이즈가 뭐 작아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EB 즉 그 비트에 할당되는 에너지가 커야지 오류가 안 생기겠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EB over N0, 그러니까 EB over N0를 디지털 통신에서 그냥 SN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긴 bit이니까 SNR per bit이라고 보면은 그것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SNR이라는 말을 좋아하니까요. Signal to Noise Ratio라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SNR per bit 하면은 그게 나타나는 게 보통 그 EB over N0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 살펴볼 모듈레이션은 Amplitude Shift Keying입니다. 10.6에 그래서 그것의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요. 이건 잠깐 리뷰죠. 그렇죠? 그러니까 ASK Amplitude Shift Keying. 뭐 다른 말로는 On-Off Keying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0을 보낼 때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1을 보낼 때는 이제 A cosine 2pi FCT를 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뭐 on이라고 하고 요거를 뭐 off라고 할 수도 있겠죠. 켰다가 껐다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보내게 되는데 시그널 스페이스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맨날 해봐야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는 지금 BPSK나 ASK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오소노멀 베이시스도 당연히 이거밖에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리시버 스트럭처도 똑같죠.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R이라는 리시브 벡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아까 그렸던 거에다가 어느 게 더 가깝냐 라고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리시버 스트럭처가 옵티멀이려면 지금 우리가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 하는 거니까요. 가까운 쪽으로 매핑한다 라고 한 건데 가까운 쪽으로 매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이즈가 가우시안이다 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 노이즈 여기 보면은 요런 게 있었죠. 그렇죠? 요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뭐 거리의 제곱에 이렇게 정확히 이제 반대로 이렇게 거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디텍션 해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보면은 이 비데라 레이시, BR이 이 ASK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보여요. Q 펑션의 루트에 EB over N0. 아까 본 거하고 BPSK하고 어떻게 됩니까? 약간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BPSK하고는 여기가 2가 앞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2가 달라붙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BR을 얻고 싶으면 ASK 변조를 변조를 하고 뭐 복조도 당연히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ASK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하면 에너지를 2배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파워라고 얘기하면 파워도 시간당 에너지니까 당연히 파워를 2배로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배터리가 뭐 반밖에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에피션시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 ASK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언오프 키잉을 사용할 때는 보통 그 비동기식 복조를 할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뭐 내용상 이제 살펴보면 이게 ASK의 동기식 복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옵티멀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즈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정확히 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 FCT로 들어오면 2파이 FCT 더하기 뭐 15도 또는 뭐 5도 뭐 이렇게 그 페이즈에 그 에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곱하면 성능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비동기식 복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